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43화, 43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를 좀 쉬었습니다. 일단 그 아시안컵 결승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녹음하는 시점이 결승을 바로 앞둔 준결승이었나요? 준결승. 네, 준결승이죠. 준결승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서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무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뭐 굳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인원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유야무야 이렇게 됐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제 반응이 예전에는 뭐 안 올라오면은 안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 밖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댓글들이 한 개도 올라오지 않았다 뭐 이런 또 가슴 아픈 이런 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 뭐 들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또 들으시겠지만 이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작은 반성의 시간 또 가져봤습니다. 자, 한 주를 쉰 만큼 오늘은 조금 더 알차고 풍부한 소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는 또 아시안컵 기간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사도 많이 쓰고 했던 우리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컷뉴스 체육팀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고 그래. 지금 뭐 하나 찾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나운서 본인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그 따뜻한 환대 이런 것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세훈 기자 소개할 때 저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던 딴짓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전 쿨합니다. 소준일 아나운서 손아운서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하고 뭡니까 이건 또? 난 쿨해요. 예, 박세훈 기자의 BGM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세훈 기자가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좀 목소리가 저음은 아니에요. 네. 사실 좀 하이톤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를 했어요 지금. 네. 저음을 까느라고 무리를 했는데 호주 7만 관중을 한번 코스프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야유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사실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 정리를 총 결산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바로 우리 축구 대표팀. 어제 귀국했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녹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 인천공항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홍명보호가 브라질 월드컵에 다녀왔을 때와 굉장히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박 기자 현장에 갔다 왔죠. 제가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귀국 현장에도 있었고 어제 슈틸리케호의 귀국 현장에도 있었는데 진짜 극과 극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체형 국가극. 네, 7개월 전 그러니까 홍명보가 왔을 때는 일단 공항 자체에 인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왔습니다. 거의 새벽 6시? 그렇죠. 그 7시 그 사이에 왔거든요, 대표팀이. 그래서 사람 자체가 적었는데 그땐 깜짝 놀랐죠. 굉장히 숙연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행사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하는데 누군가 엿을 던져서 엿. 엿 먹어라. 그래서 진짜 그때 뭐 선수들은 뿐만 아니라 취재진까지 다 깜짝 놀랐어요. 멘붕이 왔죠. 네, 그렇죠. 그 엿 사탕이었죠. 영어로 얘기하면 fuck 아닙니까? fuck. 그렇죠. FU 포워드 보케블러리라는 그렇죠. 아주 상스러운 아주 상스러운 fuck 엿을 먹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손흥민 선수 황당해하면서 우리가 이 엿 먹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 엿을 먹어야 하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었죠. 사랑해도 될까요도 아니고 이 엿을 먹어도 될까요? 이런 그런 아주 그 팬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은 건데 어제는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죠. 일단 어제는 이제 공항 버스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소치 올림픽이나 그런 올림픽 해단식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아닌데 거의 그에 근접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고 일단 사람들이 그 입국장 그러니까
대표팀이 나오는 데서 꽃을 들고 꽃. 근데 꽃을 던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 바로 옆에 행사장이 있었는데 거기 뒤 위에 복도 진짜 팬들이 가득메웠어요. 네. 인천공항 입국장. 사실 그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뭐라고 하셨죠?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뭡니까 이게 우리 갑자기? 축구 대표팀, 네. 우리 축구 대표팀 굉장히 선전하고 돌아온 축구 대표팀에게 네. 꽃을 안겨줬지만 던지지는 않았다.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네요. 엿은 안기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죠. 그렇죠. 엿 먹어라. 네. 던지는 거고 꽃은 던지는 게 아니라 안겨줘라. 네. 걸어주든지. 그 꽃은 뭐 보여주기만 해도 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제 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그 진행자가 선수 한 명 한 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 17명이 왔거든요. 그 일부 선수들은 이제 뭐 소속팀 일정 이런 것 곧바로.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하고 어제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선수가 2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보통 2명을 꼽으러 가면 기성용과 손흥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성용이 좀 죽었습니다. 아, 기성용에 대한 함성이 줄었다기보다는 손흥민에 대한 함성이 커졌고요. 어제 갑은 차두리 선수였어요. 그렇죠. 차두리 뜨는 차미네이터. 순간 진짜 공항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차두리 선수가 이제 그 사실 이제 민머리니까 네. 들어오자마자 아주 번쩍번쩍 그렇죠. 어떤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은 되는 선수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번 대회 아시안컵 때 굉장한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손아운서. 네. 차두리 선수 활약상 좀 봤습니까? 차두리 선수를 의 활약을 평가한 네티즌의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죠. 뭡니까? 예전에는 공보다 빨라서 쓸모가 없었는데 네. 나이가 들고 나서 속도가 죽어서 공과 속도가 똑같아져서 전성기가 찾아왔다. 그렇죠. 그렇군요.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노수에서 공과 속도가 똑같아지는 바람에 이 선수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축구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네. 이 아시안컵 기간에 그 좀 썼습니다 기사를. 네. 차두리 선수 저는 그 기사 문구 하나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로봇인 줄 알았던 차두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하드웨어가 네. 사실 좋고 또 우리 그 축구 중계를 했었던 SBS 배성재 아나운서인가요?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저 집안은 네. 저 나이 때도 네. 저렇게 뛸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어딜 봐서 36살의 몸인지 저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랑 동갑이에요. 80년생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나 1분도 못 돼요. 우리 박세영 기자 지금 통풍 나왔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통풍을 앓고 계세요? 통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풍에 시달리고 있는 이 80년생의 그 뒷얘기가 있는데 이제 성인병이 조금씩 시작되는 나이죠. 그렇죠. 그 박세영 기자의 통풍과 차두리의 바람질주 같은 풍으로 통하긴 하네요. 네, 풍으로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네. 통하긴 하는데 한 사람은 통증이 있고 한 사람은 질주를 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차두리 선수 굉장한 환호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정성용 선수 왔습니까? 어제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어떻게 안 왔어요? 안 왔습니까? 그 이제 소속팀의 지금 각 K리그 구단들이 전지훈련을 전지훈련. 떠나 있는데 정성용 선수는 곧바로 이제 수원 삼성 구단 훈련지로 합류한 걸로 알아요. 괌입니까? 괌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와도 됩니다. 와도 되는데. 제 이제 이건 추측인데 예. 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대표팀 끝났고 뭐 한 경기도 안 뛰긴 했지만 뭐 골키퍼는 그럴 수 있고 네. 한 며칠 쉬다가 가겠습니다 해도 서정원 감독이 그거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음. 뭔가 어떤 그 뭐 민망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다시 대면할 자신이 없다라든가 팬들은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곧장 갔습니다. 사실 이제 정성용 선수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예. 없습니다. 7개월 전에 했죠. 예, 이번엔 안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저는 너무 오래 간다 그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엿을 네. 받았던 뭐 손흥민 선수는 이제 꽃다발로 환대를 예. 받은 거고 네. 이제 정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엿 사건에 어떤 네. 굉장히 좀 그 진원지에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게다가 어쨌든 파이어도 있었고. 안 왔던 정성용 네. 선수. 사실 이제 정성용 선수가 그 브라질 월드컵의 아픔을 딛고 또 이번에 재기를 네. 화려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뜻은 이루지 못했어요. 음. 왜냐? 바로 김진현 선수가 네. 혜성처럼 나타났기 때문인데 네. 김진현 선수도 어제 굉장한 좀 환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뭐 김진현 선수 소개하면 그냥 박수 몇 번 나오고 말았을 텐데 네. 그래도 어제는 함성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진현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사실 저는 이 준우승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그렇죠. 선수들이 다 모두 고생을 했지만 김진현 선수가 결정적인 선방을 한 게 몇 네. 번이나 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결승전 이전까지는 실점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경기 내용을 좀 면면히 자세히 뜯어보면은 수비를 아주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골을 먹지 않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데 그 최후방에 김진현 선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처럼 좀 무실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 오만과 경기 첫 경기였죠. 조별리그. 네. 그 경기 그 후반 막판에 그 그렇죠. 헤딩 네. 슛이 들어갔으면은 아마 대회 전체적인 플랜이 완전히 망가졌을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왜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호주가 깔아놓은 길을 사뿐히 지려갈 것 같다. 네, 아,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 호주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네. 어떤 A조에서 호주가 조 1위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을 최상으로 짜놨단 말이에요. 네. 휴식일도 굉장히 뭐 딴 팀은 2일 쉬는 이틀 네. 쉬는데 우리는 뭐 사흘을 쉰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그 5만전 첫 테이프를 잘 끊게 했던 이 주인공이 바로 김진현 선수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가볍게 지금 오프닝 정도로 이제 어제 입국장 축구대표팀 입국장 얘기를 했는데 슈틸리케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제 입국장에서 어땠습니까? 반응은? 어제 슈틸리케 감독은 진짜 와 엄청난 인기. 예. 지금 한국 들어온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분인데 예. 인지도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맞습니다. 대회를 계기로. 예. 그래서 어제 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한국 축구가 이제야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네. 네. 그런데 나는 절대 이번 성적을 만족할 수 없다. 네.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슈틸리케 감독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명들이 또 좀 있죠? 손아운서 어떤 별명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 PD가 앞에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축구를 실학 축구라고 이번 대회 좀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슈틸리케를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에 약간 빗대가지고 그런 별명들을 지은 것들이 연암이에요? 있더라고요. 다산 아닙니까? 다산 다산. 정약용 선수군요. 예. 다산하지 말라고 손아운서. 그렇군요. 예, 네. 다산 정약용 네. 선수군요. 다산하고 연암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저는 박지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같은 실학자긴 한데 네. 그렇죠? 예. 예. 여튼 다산 슈틸리케 선생이라는 별명을 해가지고 지금 합성을 또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정약용 선생, 다산 슈틸리케 그리고 뭐 가틸리케. 뭐 가짜는 이제 뭐 흔하죠. 너무 흔해가지고. 에이핑크의 리더도 가초롱이라고 불려요. 아 그렇죠. 갑자기 왜 에이핑크로 넘어가는지. 요즘 에이핑크에 심취해 좋아요. 있어서. 네. EXID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EXI는 뭐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건재한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에이핑크를 위한 공간도 따로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짜장면 먹었다고 햄버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저분이 정확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뭐 축구와는 상관이 없는 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나라의 진짜 연착륙을 그냥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였던 우리 현지에서 활약했던 오해원 기자를 연결을 하는 지금 오늘 10시 밤 10시 비행기로 귀국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취재 일정이 다 모두 끝난 상황에서 지금 놀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엄청 놀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어제 막 어쨌든 한국 어제- 가고 막 사진 찍고. 기자도 어제 기사도 잘 안 올랐는데 놀았군요. 자, 제가 놀라고 했어요. 박병욱 PD 연결됐나요? PD가 좀 눈치가 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서야 다이얼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시간 끄는 것도 1, 네, 2분이지. 그렇죠. 언제 시간을 근데 이런 얘기 부질 없어요. 제가 편집할걸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핸드폰 휴대폰 헤드폰이요, 헤드폰 네, 일단 이걸 끼세요. 다 있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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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미 좋나요? 뭐, 재미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대표팀과 달리 좀 일정이 하루 늦어서, 예. 한국으로 귀국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 눈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그 일정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 항공 티켓을 예매할 당시에, 예. 이 대표팀과 같이 들어가는 비행기를 제가 못 잡아서, 예. 또 이제 티켓이 팔렸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고, 예. 그 다음 이제 비행기를 제가 찾은 게 이제 저녁에 들어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럼 어제 귀국행 비행기를 탈 수도 있던 거 아닌가요? 뭐, 꼭 저에게
타야 되지 않았겠냐라고 물어보시려면 네.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네. 모든 취재 일정을 마치고 네, 한중 진미를 누리고 있는 거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호주에서의 한중 진미 바로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지금 노래 지금 잠깐 부르고 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제 옆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좀 파티를 즐기시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귀국해야 되니까 이제 공항 가기 직전에 잠깐 나와서 이제 네. 근데 여기 비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비가 내려서요. 딱히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오페라 하우스도 직접 보니까 그냥 누리끼리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져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구팀장 박세윤 기자하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잘 계시죠? 네, 고생 많았고. 네. 네, 오늘은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이쁜 여자 없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한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럼 됐고 축구 얘기는 합시다. 그 결승전 현장에서 봤잖아요. 예, 그 그렇죠. 경기가 끝나고 정말 현장에 있던 수많은 축구 기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게 뭔가 참 그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는데 거의 하나의 키워드로 보면 거의 감동이었어요. 오해영 기자는 좀 어떻게 느꼈고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뭐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감동이라는 게 아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마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 전부터 차두리의 은퇴 경기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 차두리 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모습을 실제로 경기장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극적인 그 정말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던 손흥민의 골이 터졌을 때는 정말 모든 기자들이 정말 자리를 다 박차고 일어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옆에 이제 그 SBS 중계진 들이 있었는데 정말 앉지 못하고 서서 중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흥분된 상황이었고 일부 방송 기자분들은 경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선수들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자마자 그 방송 기자들도 같이 다 올라와서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그러니까 우승을 좀 바랬던 것도 이제 기자들도 좀 한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손흥민 골 장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거의 반전의 끝 아닙니까 이게? 그 골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오해영 기자의 이 뭐 마음가진 심정 이런 거랑 골이 들어갔을 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후반 막판에 현장에서 보더라도 이 중계 화면에는 공을 중심으로 이제 중계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을 안 잡고 있는 선수들은 저희는 볼 수 있지만 중계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지만 사실 그 공이 없는 오프더볼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뛰어다닌다기보다는 걸어다니는 횟수가 좀 많았고 고개도 약간 좀 떨구고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대1로 지고 있었고 우리의 공격이 제대로 안 풀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대로 그냥 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고 더 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뭐 붉은 악마 23분이 오시고 또 현지 교민들 한 10,00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8만 명이 가득 차 있는 경기장에 10,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들이 있는 그 골대 바로 앞에서 골을 넣고 그리고 바로 그 팬들한테 달려가서 안기어서 우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냥 그때만큼은 기자가 아니고 또 그냥 한국 축구 팬으로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렀더니 옆에 있던 그 경기장 보안 요원들이랑 호주 그 취재진들이 되게 쳐다보고 쟤 정말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손아운서 손흥민 선수 골 넣었을 때 굉장히 좀 부러웠겠어요. 왜 부럽죠? 그 관중석으로 가서 바로 어여쁜 또 이게 팬들과 안기는 모습 이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손아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저를 떠올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아니 저희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내미를 안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박세훈 기자는 또 취재를 하느라고 기사를 쓰느라고
뭐 정신이 없었을 테고 네. 그걸 홀가분하게 볼 수 있었던 우리 패널 중에서는 손아웃서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니 저는 손아웃서가 호주 오실 줄 알고. 아 그렇죠. 아 거기 핫한 데들 많이 알아놨어요? 아니 뭐 핫한 걸 떠나서 손아웃서가 같이 와서 이제 좀 재밌게 취재하고 나서 이제 밤에 여유 있을 때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손아웃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튼간에 그 즐기지 못했던 그런 그 임종률 기자가 얘기했던 어여쁜 분들과의 그런 즐거운 시간을 오해연 기자는 좀 즐기셨어요? 아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표팀 훈련을 따라다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몰랐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30분이 되면 더 이상 이 뭐 맥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펍 이런 데도 출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마감을 마치고 정말 1시 33분에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문 앞에 이제 지키고 계신 분이 시계를 가리키면서 3분이 지났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가드죠, 가드들.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저한테 연락을 했으면은 제가 그 예전에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밤새 하는 데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게 얘기를 했을 텐데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네, 뭐 사실 뭐 이게 뭐 재밌게 놀기보다는 이 대표팀을 취재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뭐 회사에 이 공금으로 휴가랍니다. 여기서 본심이 나왔네요. 여기서 본심이 나왔습니다. 네, 본심 나왔어. 야, 뱉어내! 이제 뭐 놀기라기보다는 이제 일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기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오영 기자를 붙들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휴가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즐길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이게 하루에 이게 시드니만 해도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그 무슨 브릿지죠? 하버 브릿지. 하버 브릿지. 본다이 비치도 가봤습니까? 지금 제가 제 눈앞에 지금 왼쪽에는 하버 브릿지가 있고요. 예. 오른쪽에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 있네요.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본다이 비치도 한번 꼭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럴 정도의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본다이 비치는 좀 옛날 올드 스타일이고. 그렇습니까? 요즘은 또 새로운 뭐 맨리 비치라는 데가. 맨리 비치 맞습니다. 맨리 비치. 네. 많이 알아봤네요, 본인도. 제가 손아웃서랑 같이 가려고 다 알아놨어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 기자 전화 끊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뉴스토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거기 갔던 현장 취재 기자로서. 네, 뭐. 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뭐 기자가 아니라 뭐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뭐 대회 한 달 정도를 취재했는데요. 뭐 55년 만에 우승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뭐 선수들도 굉장히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못해서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 확실한 거는 저희 뭐 대표팀이 작년 브라질 월드컵 때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는 뭐 그런 뭐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서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갖고 이제 귀국해서 뉴스토커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토커는 여기 임자들이 있으니까요. 기사 작성에 매진하시고요. 용감한 기자들. 네, 가끔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 기자 할 얘기 있나요? 고생했고 그 마지막까지 잘 놀다 와요. 네, 저 이제 이거 전화 끊자마자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제 귀국해야죠. 또 일해야죠, 한국 가서. 아니 10시 비행기인데 벌써 가나요?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네요. 10시 비행기인데 뭐 가서 저는 이제 우리 또 박세훈 팀장님 또 임종윤 팀장님 또 하루빨리 뵙고 싶어서 공항 먼저 가려고. 아니 온다고 비행기도 안 뜨는데 뭐 선착순입니까? 제가 가서 어디 1번으로 표 끊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비행기 문 두들기려고요. 알겠습니다. 잡혀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행패 부리다가 잡혀가지 마시고 어쨌든 몸 건강하게 조심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건 그렇고 손아운서에게 줄 선물 없나요? 제가 호주 여자 이쁜 분 한번 데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데려가고 싶은 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손아운서가 오세요. 그럼 제가 여기 좀 더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섭외해놓고 있을게요. 그거는 오 기자 계속 있을 거면은 사비로 해주시고요. 회사에 공급 말고 사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 기자 감사드리고요. 갔다 와서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아시안컵을 생생하게 취재를 했던 오해원 기자 전화 연결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아시안컵을 좀 결산하는 좀 얘기를 좀 가져보고 좀 그 상황들을 좀 돌아보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시안컵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축구의 어떤 실체가 어떤 건지를 네. 좀 우리가 또 착각을 하게 만드는 위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우리 손아운서가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 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100% 잘했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네. 호주와의 경기도 우리가 어렵게 이겼지만 볼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65대 35? 뭐 이 정도, 6대 4 정도를 우리가 뒤졌어요. 결국 한 골을 굉장히 그 결정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기력이나 이런 거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그리고 호주가 뭐 1군도 아니고 1.5군을 내보낸 상황에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쿠웨이트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졸전이라고 얘기하는 경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김진현 선수가 눈부신 선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점을 안 했다 뿐이지, 아까 손 아나운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위험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에서 또 못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고, 앞으로 뭐 박 기자나 손 아나운서가 어떻게 아시안컵을 좀 봤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박 기자부터? 네, 일단 손 아나운서부터? 아니 뭐 그 말씀하신 부분의 맥락을 이어가면 슈틸리케 감독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철학이 바로 이제 볼 점유율 축구인데, 네. 우리가 볼 점유율을 가진 것에 비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팀을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손 아나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 흔히 축구를 하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잘 하느냐, 그리고 우리와 맞붙는 상대가 얼마나 저들의 축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느냐, 이것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상대가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호주와의 두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 호주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모습들에 비해서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을 두 경기 그렇죠. 모두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상대적으로 좀 전력 차이가 나는 상대를 상대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많은 찬스를 창출해내는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지금 컨셉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이번 대회 그 6경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상대를 압도한 적도 없고 압도를 당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늪축구란 말이 딱 맞아요. 머드타카. 그냥 계속 막 질질 끌고 개싸움하고 이러다가 이길 때도 있고, 물론 한 번 지긴 했지만 저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중원이나 수비에서 끈끈함이 없으면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축구예요. 맞습니다. 그게 받쳐줘야지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가능성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 오랜 기록은 2002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뛰면서 상대 괴롭히고 물고 늘어지고, 그때 뭐랄까 좀 모습을 조금이나마 다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상대를 더 많이 괴롭히고 많이 웅크러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가서 한 방의 역습으로 골을 넣는다. 뭐 이런 컨셉의 가장 이제 정점에 서 있는 팀이 이제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도가 될 텐데, 그 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캐스터를 맡고 있는 스페인 라리가의 또 예를 들었습니다. 그 팀이 아마 그런 컨셉의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팀일 텐데, 사실 그 팀의 축구를 보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경기를 보다 보면 한 6대 4 정도, 혹은 심할 때는 7대 3 정도의 그런 그 좋지 않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상대의 공격에 직면을 했을 때 위태로운 상황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에서 상대가 공을 돌리는 것을 허용을 하면서도 실제로 위험 지역에서는 상대가 마음먹은 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조련이 되어 있고 선수들이 영리하게 공간 배분을 하면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상대가 못하게끔 그렇게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후방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진현 선수 그리고 뭐 곽태희 선수의 그런 공중볼 장악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배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컨셉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없는 대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개략적인 어떤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성적을 좀 봤고, 자,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 사실 우리가 그 팀의 MVP로 꼽을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현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MVP로 김진현 선수. 이게 사실 이제 뭐 골은 손흥민 선수가 많이 넣었고,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사실 화제를 많이 모으기도 했어요. 뭐 70m 폭풍 드리블에 뭐 이런 걸로 해서 했지만 김진현 선수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8강, 4강 이것도 저는 이제 그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김진현 선수 사실 이제 브라질 월드컵과 제일 비교가 되는 게 골키퍼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골키퍼가 안 먹어야 될 골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성이 높아졌고 졸전에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지현 선수가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제골을 이르게는 경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대부분 보면은 후반이라든가 굉장히 좀 그 손흥민 선수의 결승전의 골도 그렇고 이제 네. 그 김진현 선수가 선방으로 이 우리 팀 선수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반격에 나가서 골을 넣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김진현 선수를 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MVP 한 명 꼽으라면 전 차두리예요. 차두리입니까? 차두리 사실 저도 차두리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지만 다 차두리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김진현 먼저 제가 쑥 질렀습니다. 네. 네. 아니 오해영 기자가 조금 전에 전화로 말한 것처럼 이 은퇴라든 그 상황이 그렇죠. 그 대표팀 후배들의 이렇게 모럴을 좀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됐겠죠. 네, 그게 확실히 좀 있었고 근데 우리가 저 형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뛸 건데 그럼 저 형은 어떻게 뛸까? 사실 그런 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열심히 뛰어요. 그렇죠. 또, 120분 쉴 새 없이 다 뛰었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을 더 자극을 했을 거라고 보여줘요.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손흥민 선수도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게 그 눈물의 의미를 물었죠. 취재진이. 두리 형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슬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대표팀 후배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차두리 선수가 이제 경기지만 경기 외적으로도 굉장히 선수들을 좀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은 저희가 그 오해영 기자의 이제 그 전화 통화에서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정보, 뭐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이 형의 마지막 경기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안겨주자 이런 이야기가 자체가 나오질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쿠웨이트 경기 때 굉장히 졸전을 했을 때 네. 사실 비난도 좀 많았어요. 네. 왜 우리 쿠웨이트 상대로 뭐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했을 때 차두리 선수가 이제 뭐 후배들을 다독이고 어떤 격려하는 SNS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이제 SNS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또 선수입니다. 그 SNS의 좋은 애와 나쁜 애는 그냥 차두리 좋은 애, 나쁜 애, 기성용, 정성용 이렇게 딱 구분 지으면 돼요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그 선수들을 독려하는 그런 또 내용의 사진과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대표팀 분위기 전환도 됐고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MVP는 차두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차두리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경기를 보는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런 시원시원한 질주나 이런 게 우리가 월드컵 때 못 봤단 말이죠. 네. 그렇죠. 차두리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차두리 선수가 작년 3월 그리스와의 평가전 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택한 엔트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 시즌 K리그 첫 경기
그 뭐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쳐가지고 그 대표팀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차두리를 왜 안 뽑았느냐? 그래서 뭐 그냥 싫어서 안 뽑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상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브라질 월드컵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잃었죠. 그래서 그때 뭐랄까 이 브라질에 대한 응어리가 다 축구 팬들에게 있잖아요. 그걸 뭐랄까 좀 시원하게 풀어줬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더 열광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우리 축구 팬들의 한을 네. 그거를 시원한 폭풍 드리블을 통해서 바람처럼 날려버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차두리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을 못 가서 네. 뭐 또 일부 캐스터는 네. 손아운서는 그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캐스터는 예. 왜 브라질 월드컵 때 저 선수가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라는 SBS에. 또 예. SBS 배성재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네. 여기서 또 박세훈 기자가 네. 그 오해를 또 네. 풀어주는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좋은 언론인입니다. 네. 근데 되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로 따지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네. 그리고 차두리 선수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뭐 이런 그 장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청년을 넘어서 네. 장년으로 향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좀 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네. 이제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네. 지금도 이제 매주 농구를 합니다. 예, 에어 정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40이 됐습니다. 네. 40이 됐는데 지금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하고 농구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 걸 좀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데 차두리를 보면서 물론 차두리 선수와 저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네. 다시 한번 좀 분발하게 됐던 이런 또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연대 그 농구 동호회 볼케이노라는 팀이 하고 경기를 했는데 네. 보니까 21살, 22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30살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뛰면서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뛰었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결국은 이런 본인 얘기들이.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신 아니 거 그게 아닙니까? 아니라 차두리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장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네. 그 힘이 컸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닌데 자랑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차두리랑 볼케이노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 바꿔요 임두리로.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틀을 좀 누워 있었다는.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엔돌핀처럼 네. 이게 좀 힘을 좀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 전체 활기찬 에너지를 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두리를 굉장히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좀 문화사적인 그렇죠.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문화까지 들어가요? 네. 그럼요. 신드롬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보세요. CF에 차두리 엄청 나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차두리가 그럴 수 이렇게 있네. 그 늙은 나이로 네. 잘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간이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차두리의 지금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한 80% 이상은 그 그렇죠. 간 CF예요. 간 CF. 간 CF. 그러니까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보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실제 성격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간 CF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사에서 네. 또 거액의 제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예, 곰 업고 다니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아로 이 회사에서 네. 이제 또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자, 그렇다면 우리 손아운서. 네. 손아운서는 누구를 MVP로 꼽고 싶습니까? 박세훈 기자가 우리나라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브라질에 대한 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똑같이 브라질 월드컵에 못 갔던 선수입니다. 김진수 선수가 저는 역시 이번 아시안컵의 숨은 공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격이 좀 답답했잖아요. 이번 대회 내내 더 답답했는데 그 양쪽 풀백에서 밀고 올라오면서 적절하게 오버래핑하고 크로스 올려주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오른쪽에 차두리가 있다면 왼쪽에는 이제 김진수 선수가 그런 역할을 아주 우두리 좌진수. 그렇죠. 네. 뭐 붙박이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양쪽 측면을 책임을 져줬고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심했을 거예요. 풀백이란 자리가 가장 좀 에너지 소모가 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수 선수가 별다른 교체 없이 이번 대회 끝까지 뭐 소화를 했었고 공격 포인트도 2개를 올렸잖아요. 네. 뭐 그 정도면은 뭐 이번 대회 최고의 왼쪽 풀백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진수 선수는 또 결정적인 또 실책을 하나 해서 좀 우리가 MVP를 뽑기에 좀 주저함이 좀 있었어요. 손아운서가 뽑은 그 이유도 물론 타당하지만 그 실수, 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 결승전 연장 때 연장 그 통안에 그 수비 실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거의 선수들이 극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뭐 거의 후반전 말미에 돼가지고 곽태희 선수가 최전방으로 뭐 이정엽 선수가 빠지고 호주 선수들도 모두 체력이 방전이 된 상태에서 거의 뭐 진흙탕 싸움, 개싸움이 진행이 되는 상태였고 뭐 김진수 선수가 아직은 어리니까 뭐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워 나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쵸. 그 영상을 끝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돌려봤대요. 계속. 제가 그게 좀 한으로 남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뭐 마음, 사실 그게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도 풀려 있고 또 하나가 피지컬에서 밀린 거죠. 그거 보면은 저도 이제 그 결승전 장면을 봤는데 그 보면은 그 수비 장면에서 그 김진 선수가 그 힐킥으로 골을 빼려고 하지 않나요? 그 전 상황에서. 그 전 상황에서 볼을 빼려고 하다가 그 호주 선수한테 걸려서 그게 어쨌든 빌미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갑자기 또 그걸 보면서 2002년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설기현 선수가 이탈리아와 경기인가요? 그때 이탈리아와 경기 때 백패스를 하는데 힐킥으로 합니다. 그랬죠. 힐킥으로 하다가 굉장히 위험 상황을 맞아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슛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윤재에게 쌍욕을 먹어요. 맞아요. 그 장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위험 지역에서는 힐킥은 쌍욕을 먹게 돼 있다. 그렇죠. 이 교훈을 김진 선수가 92년생이라 그때는 10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11살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장면을 김진수 선수가 좀 이렇게 한 15살 뭐 이렇게 축구 한창 시작해서 막 재밌을 때 그때 봤더라면은 절대 그걸 안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때 그 장면 기억나는 게 그 2002년도 6월 달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그 흥겨움에 마취총을 맞았던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설기현의 그 장면이 경기 때는 뭐 저런 씨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그거 어떻게 포장됐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설견이 이미 영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전이 끝나고 그 장면을 두고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야 생각을 해봐라. 저 위험 지역에 공격수 설견이 가서 수비 가담을 하고 있었다. 야 이건 욕할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진 선수가 그 결정적인 실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택배 크로스라든가 뭐 이런 걸로 동점골이나 이런 거에 기여를 했다면은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이 돼서 우리의 비수를 꽂은 한 방이 돼서 김진 선수의 실수가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고 사실 이제 설경 같은 경우도 그때 쌍욕을 먹었잖아요. 쌍욕을 먹었는데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우리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도 사실 차두리 선수가 그에 앞서서 엄청난 오버헤드 킥을 선보인 바가 있죠. 그렇죠. 근데 부폰의 정면으로 가면서 그게 연장전 아니었나요? 차두리 선수 오버헤드 킥은 연장전이었어요. 연장전입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제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차두리 선수가 그 경기가 끝난 직후 이제 모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오버헤드 킥 연습을 엄청 했는데 이 발이 제대로 맞은 적이 없었대요, 거의. 근데 평소 했던 것처럼 빗 맞았으면 그건 무조건 골이었대요. 그렇죠. 근데 거의 몇 번 정말 극소수 제대로 맞는데 그때 하필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게 키퍼 정면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처럼 됐으면 내가 영웅인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제 그 이번 아시안컵 때 이제 오버헤드킥한 선수 케일, 팀 케일 선수 있는데 팀 케일 선수도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아웃프론트로 맞아서 약간 좀 빗나가는 게 중국 골키퍼가 못 막은 자세를 약간 틀기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뭐 그 선수는 그런 아크로바틱한 골들을 자주 넣는 선수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오버헤드킥 하니까 옛날 그 피파 월드컵 저 컴퓨터 게임인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50원짜리 넣던 그 앞에 그 오락기에서 하던 맞죠? 오락기에서 하던 그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각 팀마다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는 김주성 선수였어요. 김주성 선수가 머리를 굉장히 길게 했다고 아르헨티나는 무슨 물론 마라도나였고 뭐 그럴 때 그 선수들이 에이스가 뛰다 보면은 에너지가 찹니다. 에너지가 이제 그 차면은
어느 위치에서든 오버헤드킥을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래요? 거의 불꽃슛처럼 빨갛게 불이 나면서 하프라인에서 차도 일직선으로 가서 골이 됩니다. 아, 그 게임 이름이 있는데. 그 그거. 팀들마다 월드컵이었어요. 그게 특수 능력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이에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 다양하게 무기가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신야구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텐데 네. 신야구와 같은 시대, 신야구 이후에 나온 축구 그래, 게임입니다. 있어. 그 네, 게임 그게 되게 있어서 유명한 게임 제목이 있는데 그 세이브 기억이 안 세이브 나요. 축구라고 세이브 하는군요. 축구 맞아요. 세이브 축구 맞습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 세이브 축구. 일단 뭐 기자 박기묵 박기묵 PD가 PD가 찾았는데, 자신 있게 맞다고,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네요. 좀 게임 좀 알겠습니다. 했나 봐요, 예전에. 어쨌든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차두리 선수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네. 그거 넣었으면 정말 영웅이 국민적인 됩니다. 영웅이 됐겠죠. 그리고 안정환의 반지와 지향 전에 네. 그때는 차두리 선수가 민머리가 아니었죠? 그때도 민머리였어요. 거의 민머리였죠. 민머리였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민머리 맞습니다. 네. 민머리 맞네요. 그러면은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민머리의 제왕으로 그렇죠. 차두리 선수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13년이 지나서 네. 13년 맞나요? 2002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5년 13년이 지났죠. 13년이 예. 지나서 비로소 이번에야 말로 우리 대표팀의 믿음직한 맏형으로 이렇게 영웅으로 거듭났다. 네. 그래서 차두리 MVP.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손아운서가 손흥민 선수를 MVP로 꼽을 줄 알았어요. 전 네. 기성용. 기성용? 네. 저는 근데 김진현 선수를 좀 잘했다고 조금은 김진수 선수를 잘했다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실수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손아운서도. 김진수 선수를 잘했다고 이제 좀 다독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고 뭐 사실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이제 뭐 그렇죠. 그렇게 뭐 MVP 자격을 박탈을 한다 뭐 저희가 MVP로 준다고 해서 뭐가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비정한 것 같아서 제가 김진수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MVP를 안 뽑았다고 그래서 김창수 선수나 네. 뭐 박주호 선수나 이 네. 선수들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겁니까?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잘한 선수를 모두 잘했다고 잘했어요. 하고 예. 우리 하는 건데 특별히 김진 선수를 뽑아준 이유 중에 본인의 어떤 실수가 좀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김진수 선수가 어제 공항에 나타났을 때 네. 특히 소개할 때 그 이제 뭐 손흥민, 뭐 차두리 이제 함성의 이제 그 남녀 강도, 목소리의 예. 밸런스가 있잖아요. 네. 김진수는 일방적으로 여성 팬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니, 되게 귀엽게 아, 생겼잖아요. 네, 거의 인기가 이 여성 팬들의 인기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김진 선수 그리고 좀 경기 중에 누구한테 맞아서 네. 이게 눈이 퉁퉁 부어서라도 경기를 열심히 뛰는 네. 이 투혼이 또 굉장히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김진수 선수를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나 인상 깊었던 때가 음. 그 재작년이죠. 브라질과 평가전을 했었어요. 예. 그 재작년인가요? 내가 그 갑자기 재작년이었을 재작전이었어요. 겁니다. 예. 그 가을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홍명보호에서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가능성을 점검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브라질의 오른쪽 공격수가 헐크였어요. 헐크. 헐크. 헐크랑 피지컬의 대왕이죠. 피지컬의 끝판왕이랑 예. 맞짱을 뜨는데 그걸 막 아둥바둥 버티면서 하더라고요. 절대 막 안 지고. 예.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저한테는. 네. 어쨌든 김진수 선수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는 뭐 아시안컵 뭐 준우승으로 연결된 뭐 그런 실수였겠지만은 앞으로 2018년이죠. 네. 러시아 월드컵 때는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대형 선수 이영표를 잇는 대형 선수로 자라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건데 사실상 이영표의 뒤를 이을 만한 대형 왼쪽 풀백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평행 이론 같은 것이 이영표 선수도 예전에 생각하다 보면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승부 차이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마지막으로 실축한 선수가 이영표 선수예요. 말도 안 되는 슛에서 이상한 슛 막.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골을 넣고 또 나머지도 계속 성공을 해서 이제 네. 우리가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이영표 선수도 이제 그런 아시안 게임에서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을 텐데 뭐 김진수 선수도 이제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약간의 좀 오점을 남기고 팀도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러네. 평행 이론이 있긴 하네요. 근데 그때 그 둘의 그걸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영표가 더 잘못했어요. 그 이상한 킥 한 방으로 그 누군가가 군대를 갔어야 군면제를 바라며 갔던 그 이동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수들이 다 네. 눈물에 동구가 있었거든. 군대 가라 슛이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거 그렇고 이제 우리
3명이 각자 MVP를 뽑아봤는데 그 MVP에 들지 못했던 그 손흥민, 기성용 뭐 네. 이런 선수들은 뭐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갔죠. 제가 누구 봤을 때 들어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승했으면 AFC는 기성용을 MVP 줬을 것 같아요. 네. 제 추측은. 아 그렇습니까? 그 그렇죠. 베스트 11은 말씀하신 게 그 손흥민, 기성용 들어갔고 그 중앙 수비수 자리에 곽태희. 아 곽태휘. 네, 그리고 오른쪽 이제 차두리. 풀백에 차두리 이렇게 4명이 들어갔죠. 아 4명이 들어갔습니다. 호주도 4명, 한국도 4명. 아, 이란과 일본은 없었고요. 이란과 일본이 없었다니까 굉장히 속이 시원하네요. 네. 어쩐지 굉장히 속이 시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그 아시안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뭐가 있습니까? 아시안컵 우리 6경기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경기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결승전의 임팩트가 가장 강하죠. 결승전. 예. 사실 우리가 준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큰 환호를 보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졌지만 잘 싸웠다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끝까지 열심히 뛰면서 상대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경기가 사실은 결승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박 기자는 어떤 경기를 꼽고 싶나요?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뭔가 하나 팍 떠오른 경기는 사실 8강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네. 진짜 그 객관적인 전력 차가 분명히 난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경기가 너무 안 풀렸어요. 90분 동안. 심지어 제가 연장으로 갔죠. 네, 그 경기가 왜 기억나냐면은 후반 아마 막바지였을 거예요. 제가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되게 크로스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 골문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골키퍼도 없고 수비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약간 그 머리 까진 선수가 헤딩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헤딩이 옆으로 흐릅니다. 맞아요. 저는 그거 들어갔으면 우린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 선수가 근데 26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머리가 약간 위에가 약간 없죠. 이 소갈머리가 없어서 저도 소갈머리라뇨. 이 선수가 네. 그야말로 우즈벡의 차두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예. 살짝 기억나는 투라이프 선수였을 거예요. 맞아. 그 이름 트라이프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선수가 전반인가요? 그 네. 뭐 그때도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그 선수가 헤딩이 빗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머리가 저렇게 벗길 정도로 축구를 했으면 굉장히 헤딩을 잘할 텐데 이렇게 못하나. 그렇죠. 너무 해서 머리카락이 없어서 빗나간 건 아닌가. 미끄러진 거죠. 네, 미끄러진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그 누구죠? 그 비에리 선수. 네. 비에리 선수가 우리가 동점골을 넣고 난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찬스를 말도 안 놓쳤어요. 되는 그 진짜 발만 갖다 대도 네. 들어가는 그 상황이 저는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우즈벡과의 오른발이라서 경기. 그래요. 비에리 예. 선수의 오른발. 그러니까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오른발에 걸려서 걸렸으니까. 그렇게 빗나갔다. 박 기자는 어쨌든 우즈벡과의 경기. 왜냐면 그때 진짜 그 심쿵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네. 그 이름이 뭐라고? 투라이프. 투라이프, 예. 투라이프. 네. 똑바로만 갔으면 그건 100% 실점입니다. 근데 연장 갔을 때는 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장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또 2골을 네. 뽑아내고 그리고 그때 김진수 선수의 어떤 정확한 택배 크로스. 그리고 사실 이제 김진수 선수가 자기가 당했던 대로의 어떤 그 그렇죠. 예. 스틸과 크로스를 올렸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더 기억이 남아요. 상대 진영에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제 뺏긴 공을 네. 다시 투지로 살린 다음에 정확한 사실 이제 상대 다리 맞고 넘어온 크로스긴 했는데 그걸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고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그 이후에 70m 폭풍 질주를 하면서 네. 또 손흥민의 강력한 왼발슛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경기를 꼽는다. 그게 그렇죠. 2002년인지 3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랑 독일 국가대표팀이랑 한번 평가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두리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나와서 독일의 왼쪽 측면을 3명을 한 80m로 혼자서 2003년이었던 것 드리블하면서 같은데. 혼자서 드리블하면서 부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로 세월이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정말 차두리 선수 때문에라도 저도 이제 올해 농구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차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축구에서 이 피지컬이 갖는 위대함이라는 게 얼마나 맞습니다. 대단한가. 차두리가 스피드도 스피드인데 결국엔 피지컬이에요. 피지컬로 다 이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호주 국가대표팀을 가지고 뭐 엔제 포스테고글루 감독이 예전에 브리즈번 로어에서부터 뭐 짧은 패스와 점유율을 강조하는 그런 축구를 했다고 해서
뭐 로어셀로나 뭐 사커루셀로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런 축구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호주 축구의 근간은 강력한 피지컬에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 네, 대회에서도 호주의 주요한 공격 루트 그리고 경기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그 우악스러운 피지컬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면을 직접 두들기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면 팀 케이힐이 마무리 짓는 그런 게 주요 루트였거든요. 옛날에도 피지컬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는 봤어요. 팝송 중에서. 알아. 피지컬. 네. 우리 올드 팬들은 웬일이니 파리똥으로 기억을 많이 해요. 웬일이니 파리똥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가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여가수였던 것 같은데. 피지컬이 그만큼 중요하다. 신드로퍼인가? 신디로퍼 아닙니다. 아닙니까? 신디로퍼 아닌 것 같은데. 신디로퍼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수 중에 아는 사람 신디로퍼밖에 없죠.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올리비아 어쨌든 피지컬이라는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 올리비아 뉴튼 존. 올리비아 뉴튼 존이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리비아 찾아보니까. 뉴튼 존. 예. 웬일이니 파리똥. 자, 그만큼 피지컬이 중요하다는 거를 차두리 선수가 이제 알려줬고. 네. 저도 이제 우즈벡과의 경기를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또 왜 그게 지금 갑자기 또 기억이 남냐면은 네. 지금 우리의 22세 대표팀 선수들이 네. 우즈벡 선수들로부터 굉장한 테러를 당했어요. 네, 바로 그렇죠. 어제 경기였죠. 예, 킹스컵. 어제 경기였는데 뭐 보니까 무슨 뭐 발차기를 킥을 하고 그리고 아구창을 아구창이 뭡니까? 아구창을 날리더라고요. 아구창을. 빵을 날린 거지. 죽빵을 날리더라고요. 죽빵을. 그래서 저는 그 선수가 혹시 우즈벡과 8강전에서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앙심을 품고 복수한 것이 우리 아닌가. 대표팀 선수들에게 물론 다르지만 동생들에게 네. 복수를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축구를 지금까지 보아온 이래로 축구장에서 일어났던 선수와 선수 간에 일어났던 가장 큰 테러 사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선수 이름이 뭡니까? 이고르 샴시디노프라는 선수인데. 야, 이고르. 예. 사실 뭐 아직 어린 선수라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나오는 선수는 아니고요. 뭐 어디 바르셀로나와 관계가 좀 있나요? 그 선수가? 아니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뭐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 선수가 어떤 선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뭐 때렸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작심하고 때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른쪽 훅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왼쪽도 들어갔고 원투 스트레이트까지 서너 대를 때렸거든요. 네. 3펀치가 들어간 걸로 저는 봤어요. 그날 오전에 UFC 앤더슨 실버와 닉 디아즈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렇습니까? 둘이 워낙 이 카운터의 고수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훅 세 방이 연속으로 들어간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축구에서 봤다니까. 이 선수 진짜 어떤 그 주먹 쓰는데 이골이 난 거 아닙니까? 이고르 선수.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네. 그 앞에 그 플라잉 빅풋. 빅풋. 레슬링을 저희가 여기서 봤어요. 플라잉 빅풋이었어요, 그거는. 와. 헐크 호간도 그렇게 정확하기는 못할 텐데. 헐크 호건이 요즘에 레슬링을 못하는 게 그 빅풋이 안 된대요. 이제 그렇습니까? 다리가 안 올라가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피지컬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피지컬이 중요하고 어쨌든 그 우즈벡 당한 선수 우리 선수는 누굽니까? 그 첫 번째 킥을 당한 선수가 심상민 선수였어요. 심상민이었고 두 번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두 번째 저는 그 선수가 굉장히 본인이 사실 이제 자기가 맞으면은 선빵을 일단 맞았지만 네. 그 후방 공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반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선수가 굉장히 넋을 놓고 그냥 왜 사냐고는 웃지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이제 두들겨 맞은 선수들이 네. 김상우 선수, 강상우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그 1, 2, 3를 맞은 선수가 심상민 선수네요. 심상민 선수. 그러니까 세 명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 경기에서. 야, 정말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허재 KCC 감독 프로농구 KCC 감독이 예전에 이제 굉장히 주먹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그때 이후로 운동 경기에서 이런 원펀치 쓰리강냉이가 터질 정도의 이런 펀치는 저 처음 봐요. 네. 정말 황당해서 그래서 문득 우즈벡 선수들이 우즈벡과의 우리 8강전 경기가 기억에 남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나네요. 보긴 봤을 거예요. 네. 예전에 농구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 프로농구 시합이었는데 그 90년대 이제 샬럿 호네츠의 알런 조모닝과 레리 존슨이 한 팀에서 뛰면서 레리 존슨이 이 복서 출신 아닙니까? 복서 출신이죠. 둘이 이제 굉장히 그 골밑 파트너이자 친구로서 잘 지내다가 둘이 라이벌이 돼요. 레리 존슨은 뉴욕 닉스로 가고 알런 맞습니다. 조모닝은 마이애미 히트로 가면서 이 두 팀이 라이벌을 하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둘이
몸싸움하다가 둘이 붙습니다. 아. 붙는데 레이 존슨이 갑자기 거기서 복싱 스텝을 밟기 시작을 해요. 아우. 그 순간 정말 아는 사람들 아는 거지. 죽는 거예요. 펀치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닉스의 감독이 제프 뱅건딩 감독이 달려와서 알론조 모닝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너 가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니 제프 뱅건딩 감독하면 굉장히 좀 작은 체구 아닙니까? 그쵸. 그 작은 태구에 이제 그분도 머리까지 소갈머리가 없는 머리까지 분이잖아요. 분인데 소갈머리 없는 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트라이프? 네. 트라이프 그 선수 굉장히 좀 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네 소속팀 선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 알론조 모닝의 다리에 달라붙어가지고 싸우지 마라. 근데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넌 붙었다간 죽는다. 아, 사실 이제 그 아까 이고르 그 네, 선수도 이거를-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 선수 근데- 복싱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복싱이었으면 심상민은 못 일어났죠. 예전에 이고르 보브찬친이라는 아. K1 선수가 있잖아요. 맞아 네. 있었던 것 같아. 이고르란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뭐 역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먹에 이골이 난 뭐 이런 선수가 자 어쨌든 우리 저 아시안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준우승 아쉽지만 저는 우승보다 더 값진 준우승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우리 박 기자는 뭐 아시안컵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일단 아시안컵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는 사실 7개월 전 브라질 월드컵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한국의 대표 선수는 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각 포지션 그리고 위치까지 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슈틸리케호 감독 체제에선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정엽, 뭐 조영철, 김진현, 남태희까지 뭐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들어갔고 그 심지어 경기 중에 기성용이 수비형 미드를 보다가 공격형으로 갔다 왼쪽까지 가는 왼쪽. 그런 뭔가 전술의 유연함까지 뭔가 이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잘하는 감독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축구의 이제 뭐랄까 좀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풀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무조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손아운서는 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 서두에 임종률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준우승이라는 성과가 굉장히 좀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준우승과 결승전 직전까지 무실점 경기라는 그런 기록에 너무 연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큰 환호를 그러니까 즐길 필요는 있으되 너무 큰 기대를 하진 말고 차분하게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에 부임을 한 지 이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나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동욱 선수, 뭐 김신욱 선수 다 부상으로 낙마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경기 대회 중에도 네, 뭐 이청용이 빠지고 구자철이 빠지고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불안 요소는 분명히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두리 선수가 보니까 차두리 선수의 전성기는 CF 전성기는 2010년이었네요. 그러니까 남아공 때 남아공 월드컵 이후인가요? 그때도 그러겠죠? 인기 엄청났어요. 네, 농심 신라면 서울우유 LG전자 디오스 김치냉장고 그리고 간 건강을 예, 외쳤던 우루사까지. 우루사 무려 3년 동안 2012년까지 3년 동안 아버지와 네. 그리고 동생 차세찌죠.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의 CF 4개를 했는데 그때를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이 것 정도면. 같고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16강에 들면서 또 한 번의 어떤 그 역사를 이뤘는데 그 이후로 뭐 차두리 선수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주목받은 것처럼 우리도 브라질 월드컵에서 좀 우리가 침체기를 맞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한국 축구가 다시금 부활하고 중흥기를 맞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손아운서 얘기대로 슈틸리케 감독이 모든 것을 이번 대회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돼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결승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축구의 실체다, 실력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더 갈고 닦을 이런 김진수 선수처럼 이렇게 더 어떤 그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발전의 계기를 삼아서 더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스포츠 스토커 뉴스토커 제 33회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